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이분이 붙잡혔는데 병원에서 잡혔다고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저희 기자가 밤 11시까지 자택 앞에서 기다렸지만 유 전 본부장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집 앞에 있는 걸 알고 외부에서 바로 검찰 조사에 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 문제로 또다시 출석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검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무래도 수사의 초점은 특혜 의혹이겠죠? 네, 일단 유 전 본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두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간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흘러들어갔다고 전해진 10억 원 상당의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 공사 간부가 외제차를 구입해 구설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네. 또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수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걸 공사나 또는 성남시의회 등 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목적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집으로 어떻게 로비를 좀 해보려고 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군요. 네.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다라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사실 이 천화동이 1호 말고도 2호에서 7호 이렇게 다른 관계사도 사실상 돈을 챙겨줘야 하는 실소유주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면서 차명 주주들은 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쇼핑도 이들에게 돈을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 그러면은 수사가 그 윗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야권에서 연일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지는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 전 본부장은 그 측근이 아니라며 서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 그리고 화천대유 간 연결고리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와 협의해 막대한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이 지사가 알고도 승인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왜 자기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기자들한테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지지 않았다고요? 정확하게는 말을 바꾼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본인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고의로 던진 게 아니다라는 해명인데요. 그럼 실수로 던진 거란 얘기인가요? 네, 앞서 들어보시면 법조계에선 검찰이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검찰 조사에 앞서 술을 먹고 휴대폰을 던진 것뿐 압수수색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게요. 강남 어디에선가 뭐 울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검찰 조사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덕분 아니었습니까? 정 회계사가 등을 돌린 정확한 이유가 나왔나요? 그 갈등의 핵심은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정관계 로비 자금, 이 350억 원에 있습니다. 네. 이 자금을 서로 나누는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대 1,0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챙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로비 자금을 줄여서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는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이익 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정 중 과장된 사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미 정치권에는 정관계 인사와 법조인 이름이 담긴 로비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출국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네. 출국하기 직전에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다 사놨으니까 현찰이 없어서 현찰로 일부러 바꾼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배당금을 챙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는 지난달 강원도의 한 건물을 담보로 59억 6천여만 원을 대출했고, 또 공동대표로 있는 자산관리회사도 6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123억여 원을 빌린 건데요. 네. 출국 전에 최대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검찰, 경찰 다 나서고 있으니까 반드시 풀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